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야, 진짜 많은 분들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또 정계환 대표의 취재력에 오늘 한번 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또 오늘 정계환 대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오늘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네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조심하겠습니다. 각오하시고 네. 각오가 안 됩니다. 요새 고소고발 하도 네.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제 머리 스타일이 어제부터 아주 너무 엉망진창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또 아니, 엄청 좋은데요? 내추럴해요. 이 머리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스픽스 이 셀프 디스? 분장실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아주 못 살겠습니다. 뭐 어려운 형편에 분장실이 없습니다. 예. 네, 형편이 어려워서 분장실이 없다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자, 오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네? 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고군분투가 있을까요?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 우리 진상조사단의 수석 대변인 맡고 있어가지고요. 네.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가 보도가 될 수 있게끔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인용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논평 내서 대응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많이 이제 쫄았는지 어떻게든 이것을 뭐 민주당과 엮어보려고 그리고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목조목 짚어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중요한 일이에요. 전용기 의원님이 진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소리 소문 없이 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한번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라고 기회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강희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날이 요즘 전투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운이 딸리기는 하는데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불사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무슨 마지막 날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줌마.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오늘도 단독 보도 준비하신 내용도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막 뜨거워지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강미정 대변인 나오시면서부터 이 이슈가 풍부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들 정말 기대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이상호 기자님 오늘 뭐 얘기할 거 없으세요? 네? 오늘 뭐 두 분이 워낙 뭐 위험한 얘기를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안전하게 묻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해설 잘 해주세요. 뭐 다 아시는 맞아요. 내용인데. 네, 맨날 혼자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또 좀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분은 무조건 밀어드려야 되고 이분 여기저기서 앞뒤를 지금 사실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정계환 스픽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노임회사 진행하니까 10,000명 바로 올라가서 시작하는데 무슨 그런 야 진짜 우리한테는 10,000명이 대단한 100만 대군과 똑같습니다. 그럼요. 더구나 보통 시청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역전의 용사들의 시청자들은 정말 다 우리 동지들로서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또 정계환 대표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그냥 처음부터 할게요. 이 제목이 뭐냐면 썸네일 제목이 김건희 잡았다. 야, 이런 제목은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대표님?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누가 적었는데 썸네일 제목이 김건희 잡았답니까? 네, 김건희 잡았다. 엄청난 제보 입수. 이야. 이정섭 소환 조사, 강미정 출연 이렇게 나왔고요. 김건희 관저 빠져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엄청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관제에만 있느냐? 칩거 중이다. 몸이 매우 안 좋다. 건강상 문제 때문에 바깥을 거동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김건희가 네. 관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저 밖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 많다는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1,000명은 아닐 테고 최소한 5명, 10명 정도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 왜 만나느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제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내용을 아는 분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죠. 네. 자, 김건희가 관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출입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이 한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구체적으로 땡땡땡 의원, 땡땡땡 뭐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붙어 있긴 한데 소수로 추려지네요. 너무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주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바깥에 만나는 인물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네.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만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왔던 김건희 몸이 안 좋아서 치과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좀 해봤죠. 혹시 용산 또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카메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유튜버들이 다 형편이 안 돼서 거기에 카메라를 지금 대고 있지 못합니다. 다 비용이 철거했죠. 너무 네.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쪽 전문 우리 고양이 뉴스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하고 있는데 1일박에 뭐 50만 원이요? 왜냐하면 그 호텔에 가서 이제 만들어서 딱 찍고 있어야 하얏트에서밖에 되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하얏트. 근데 1박에 50만 원이고 1박에 50만 원이고 지난번에도 한 700만 이상을 썼으니까 유튜브 채널 수익이 그 고양이 뉴스 원재인 대표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우리는 뭐 현지에 이렇게 이제 저 중계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쪽이 있으면 한번 카메라를 돌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냐면 네. 내일부터 또 치과하지 않겠나 매우 조심할 거 아닙니까? 또 나올 때도 확인을 해보고 나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김건희는 지금 바깥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고 있으며 왜 만나는지가 매우 궁금한데 그 그렇죠. 부분은 더 많이 아시는 여러분들께서 해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기본적으로 남편 면회는 한 번도 안 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많이라는 표현은 이제 듣기에 따라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여러 사람을. 적극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예, 그런데 남편 면회는 가지 않아. 이게 아마 근데 뭐가 스타일상 있네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진실들 직접 명태균 씨와 통화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있는 성격이었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네. 윤석열보다 더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번에 그 조선일보 폐간 발언도 계엄 이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화를. 그렇죠. 근데 전혀 무슨 뭐 이 기백이 V0의 기백이 꺾인 게 아니야. 지금도 자기는 기백이. 지금도 자기는 뭔가 그 통수권자로서의 그 수단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뭔가가.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대표님이 김건희 취재하신다는 얘기 듣고 저도 경호처에다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소수에 의해서만 김건희 신병이 장악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알아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어렵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보안이 있는 거야. 숨겨야 잠깐만요. 돼. 좋아요. 자, 아까 그 제보자 땡땡땡님의 제보 좀 그 자막 뭐지 화면에 조금 예, 띄워주고 좀 한번 읽어주시죠. 읽어보고 예. 얘기할게요. 자, 요즘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만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구속 이후에 일시적으로 관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대외 활동이 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최근에는 관저를 빠져나가서 외부에서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탄핵 국면을 주도하는 게 확실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들이지 않습니까? 뭐뭐뭐 의원, 뭐뭐뭐 수석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을 안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윤석열 탄핵 이후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탄핵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본인들도 전국 전반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윤석열 구하기도 있지만 본인의 사법 처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다. 김건희 칩거라는 말은 거짓이다. 매우 활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와,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님의 저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저거는 이제 하는 말을 이제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한 거죠.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라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경호처에서는 접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그의 행동이 뭐 완전히 이렇게 차단돼 있거나 블라인드 상태, 비공개 상태는 아니니까 외부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고 이제 할 수 있고 조선일보와 관련된 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목소리 아까 기계와 뭐 이런 것들로 기백.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건재한 상태이고 그리고 본인이 전체적인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자 윤석열 구속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하는 일련의 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거나 보고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다. 보고를 받아요? 자기가 뭔데? 자 보고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고라고 하는 의미는 그 의견 교환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직접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거기에 관제에 있으면서 뭔가 이제 정보를 계속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데 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런 누군가를 만나느냐.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누구의 조언을 받는다고 상황 해결이 안 되는데 무언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 자,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안에서. 그래서 혹시 해법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오늘 박진영 교수가 서울의 소리하고 이제 해서 김건희 망명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해외 도피설. 이것도 이제 그 근거를 따져보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는 정보로는. 그런데 바깥에 출입을 하니까 뭐야 이거 어디 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은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일본 망명설, 도피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바깥으로 출입을 하니까 그 출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면 뭐 혹시 지나가다가 여행사 옆을 지나갔다든지 혹시 누구를 만났는데 항공사 관계자를 만났다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100% 저희 소설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망명설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건재하고 외부 활동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김건희 그 공천 개입 사건 터지고 이번에 조선일보가 터지고 나서 전 대표님이 이제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김건희 씨의 제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씨가 작년 12월 말에 지인과 통화가 지금 공개가 되면서 조중동이야말로 나라 망치는 애들이다. 그런데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를 알기 때문에 발언을 한 거라 그렇죠. 내가 털어서 먼지가 많이 나나 너 털어서 먼지 많이 나나 한번 보자 하고 기업들 그다음에 언론 유착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언급하고 딜을 하려는 시도를 좀 꾸미는 것 같다는 추측도 살짝 들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까? 네, 서로 지금 같이 폭로전이에요, 털자. 예. 폭로전? 아니면 지금 공천 개입했던 정황에 대해서 밝혀진 사람은 지금 김영선 씨 하나로 나오잖아요. 네. 확실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럼 나머지 공천 개입 관련하여 한 번이라도 손을 뻗고 교감을 했던 사람들의 입막음에 나섰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 시기가. 많은 분들이 저 땡땡땡 네. 의원이 누구냐, 땡땡땡 수석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또 올려주고 계셔요. 근데 막 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수석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아시지? 근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추측하셨던 그 부분은 저는 뭐 제가 노코멘트 왜 제가 드린 말씀이 말 그대로 이제 추측의 노코멘트? 영역인데 추측의 영역인데 그걸 뭐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저기에 이제 거론되는 땡땡땡 의원이 최근에 부쩍 활동이 많아요. 이응 아니에요? 예, 부쩍 활동이 많고 지금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나누어 가지고 세계로 교회 그리고 뭐 사랑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소년보 또 이쪽은 정광훈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데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땡땡땡 의원이 대선 출마까지 갑자기 한다고 나오면서 김문수가 세냐? 땡땡땡이 세냐?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스트롱맨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전쟁을 하니까 원래 있던 원조 스트롱맨이 좀 약간 사라지는 느낌까지 들어서 야 이거 뭐냐? 거기에 김건희의 외부 출입과 또 땡땡땡 의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합이 되면 하나는 정치적으로 세력화하기 위한 시도의 뭔가의 그 트랙이 하나 있고 하나는 윤석열을 구출해내고 탄핵 이후에 뭔가 사법 처리를 대응하는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스토리가 엉터리는 아니고 퍼즐이 좀 맞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그런 뭐 스트로맨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뭐 땡땡땡 수석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해서 본인의 나중에 이후를 획책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자기 리스크 방어밖에 없다. 사실 이런 스트롱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뭐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관저에 갔던 몇몇 의원들이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하루씩 릴레이로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식을 해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사실 이게 의원들이 생각해서 저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싶지만 누군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측근 중에 그런 사람이 왜 너네들 가만히 있어?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내보내지 않으면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국힘도 결국에는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나와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자? 저는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
근데 저는 뭐 나와서 해봤자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저랑은 생각이 다르신가 본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저는 지금 영화로 따지면 네. 지금이 거의 클라이맥스에 시청률 제일 좋은 타이밍에 지금 그 푸티지가 막 돌아가고 있는 시기라고 봐요. 편집만 잘하면. 네. 뭐냐면 지금 마지막 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 무너지는 단계인데 이 균열점이 곳곳에 지금 포진돼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가 검찰 쪽 취재해 보면 윤석열의 검찰이 한동훈의 검찰로 급격하게 트랜스포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들었죠. 그죠? 네. 지금 창원 수사팀도 그리고 이번 내란 수사팀도 사실 다 친한계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심우정이 버티기에 한계가 있는 거야. 심우정은 이제 내란 공동체니까 최대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막 계속 리크가 돼서 막 빵빵 그 김건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팩트들이 막 나오는 것 같고 더구나 이 뒤에서 이렇게 폭격을 딱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한동훈이 지금 딱 검찰 대표 세력으로 지금 출연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그 제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정국과 그 정국 이후의 해법까지 다 연관된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나야 돼 지금? 자기 그 한남동에서 개 밥 주고 뭐 개 똥 싸고 요거 챙길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 누굴 만나야 돼? 그러면 일단은 네. 현재 탄핵 정국의 주요한 액터들은 광장의 목사들이잖아. 한쪽으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보면은 시민사회에 있는 행정관들 또 전현직 행정관들이 그 뭐 종교 집회 광장에서 계속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광장 관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국임당 내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의 주자들. 근데 지금 우리 그 특종 교수 유명한 분 있잖아요. 스픽스에서 활동하는 신용환 교수가 일찌감치 한 달 전쯤 특종을 했어요. 한남동으로 계속 윤석열이 원로들 불러가지고 자기 59분 얘기하고 뭐 봐달라고. 그때 지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후계자로 김문수를. 네, 그때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신용환 교수가 또 얘기한 거 보니까 김문수가 만약에 뭐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계속 못 뛸 경우에 그러면 대타로 원희룡을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불려갔던 사람들이 저마다 다 도와주시면 총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원희룡 맞아요? 네. 왜요? 아니요. 제가 이제 아니요.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놀라서 제가 이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네, 원희룡 전 지사는 이 탄핵 국면 전부터 염두에 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워낙 능력이 안 돼갖고 지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판판이 깨져가지고 사실상 정치력으로는 이제 그 폐기된 사람인데 그 충성도로 봤을 때는 심폐소생술 후에 다시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확실히 뭐 대통령 일단 나와서 김문수랑 뭐 이렇게 같이 뭐 투맨 쇼를 해도 이렇게 뭐 쇼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하튼 최고의 지금 정치적인 그 목표는 검찰과 한동훈의 어떤 그 붐업을 최대한 막는 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땡땡땡 의원은 이제 원희룡은 아니니까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더라고. 이분은 일단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이미 윤석열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김건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되겠느냐. 좀 전에 언급했던 바깥에 있는 극우화되어 있는 뭐 특정 종교 성향의 인물과 집단. 그러면 국힘에서 실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느냐. 지난번에 관저에 찾아와서 대기했을 때 바깥에 마이크 제일 먼저 들었을 때 또 저기 갔을 때 지역위원장들 데리고 20명이 명절에 갑자기 아리가또 하러 저기 갔던 것 여기에 이제 주도했던 그 인물이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권영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기현? 아니 왜 자꾸 아시면서 딴 얘기해? 지금 어. 자, 아시면서 권성동? 아. 예. 중에 한 명, 네.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은 긴밀히 의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옥중 메시지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옥중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도 좀 실도를 할까요? 왜 해요? 왜 자꾸 맨날 아니 왜 그러면은 그 구치소 안에 국회의원들이 드나드는 게 그게 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안 맞죠. 되죠, 당연히. 그런데 뭐 드나든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구치소 안에까지. 그러니까 밖에서 접견하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박은정 의원이 제보를 정말 구체적으로 받아서 예. 그림까지 다 그려서 어저께 상임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죠. 예. 그 전에도 그 전에 원래 먼저 아니,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 그거는 이제 자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 들어가서 메시지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깥에서 쉽게 전달이 되겠어요? 통로가 단일화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일화 통로가 땡땡땡 의원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의 혹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만에 하나 0.0000001%의 탄핵 기각으로 돌아올 경우 두 번째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바깥 세력을 결집시켜 놓고 김건희가 탄핵 구속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자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폭탄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놈을 다 죽일 수 있어. 김건희는 마음 먹으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맞아요. 죽일 수 있다. 어떤 걸 했는지 폭로하는 순간 이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돼요? 김건희 수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 비아폰 있죠. 계엄에 동원됐다는 지금 의혹 있죠. 거기다가 개별 뭐 다 고위직 검사들 약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김건희를 건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밖에 나와서 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알려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요. 나는 건재하다. 나는 자, 건재하다. 그래서 초코초코버님이 왜 김건희 출국 금지를 안 하는지 이상합니다 하셨는데 정말로 전원기 의원님이 오늘 국수본 찾아가셔가지고 출국 금지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명태균 교회 때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민주당의 조사단이 국수본을 찾아갔습니다. 네. 저희가 국수본 찾아간 이유는 뻔해요. 검찰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그 경호차장을 끝내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김건희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내용만 가지고 가만히 둘 수는 없다. 그리고 특검은 추구라고 반대하잖아요. 많이 지금 두려워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당장에 통과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럼 국수본을 찾아가자. 그래서 오늘 서영교 의원도 대놓고 얘기한 게 국수본도 수사하시고 검찰도 수사하시고 부족하면은 특검도 하자고 하고. 했던 게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정의연 대표님이랑 우리 이상호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종합해보면 확실히 키는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키는 김건희가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도 움직여라.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해가지고 여러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당신들도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검찰에게만 맡겨놓을 것이냐라고 그랬더니. 사실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아. 과거처럼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거를 좀 받아올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후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오늘하고 내일하고 창원지검에 내려가서 그 명태균 씨 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네. 이게 내란 특검이랑 내란 그 수사랑 좀 달랐던 것. 그러니까 국수본에서 내란 수사는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란은 고발이 국수본에 됐대요. 그런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수사들은 애초에 1년 전에 창원지검에 먼저 고발이 그랬죠. 예. 들어가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본인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좀 줄었다. 그러나 본인들에게도 지금 수사할 수 있는 명목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추진을 하려고 한다. 라는 정도는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김건희 씨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수사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김건희 씨의 그 조선일보 폭탄 발언 이것 때문에 또 극우 유튜버들도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악질이다, 뭐 배신자다, 뭐 절독이다, 패간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고소도 했어요. 주진우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아니 근데 조선일보가 그 네. 주진우 편집위원을 상대로 고소를 한 건 정말 똥볼 찬 겁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네. 미리 짐작하여 해석해서 주진우가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에게 받은 그 그거를 준 USB를 것이다. 줬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명예훼손 및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줬어요. 그런 발언을 한 자체가 그런 발언 안 없습니다. 없죠. 그럼 네. 누가 줬나 우리는 아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발언을 어떻게 조선일보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일보라는 멘트를 주 기자가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에 명태균 씨에게 받은 USB를 전달했는데 이 전달한 사실을 김건희에게 우리 이거 받았다 정도로 알렸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 깔끔하게 거잖아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위험하- 네. 네. 이게 좀 위험한 내용입니다. 그냥 이분 보고 네. 무당 짊어지라고 하세요. 지금 이건 주진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었는데 조선일보도 팩트가 맞다고 했어. 어디까지냐면 명태균 씨가 조선일보 김 기자한테 USB를 줬고 예. 이 주면서 조건이 준 이유는 명태균 씨가 이 기자가 윤석열이랑 다이렉트로 통한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요거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줬다는 거야. 이제 조선일보 기자한테. 네, 근데 예. 이 기자는 자기는 전달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하는데 이거 예. 뻥이지. 근데 얘가 가지고 와가지고 용산으로 안 갔어. 조선일보에 가가지고 상부에만 보고했대. 예. 그리고 보도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 예. 그런데 김건희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죠. 위에서 딜을 한 거지, 상부에서. 예. 언론사 특성상 자기 차 상위 그 관리자한테 보고하면 사장한테 이런 거 짚고 예. 되잖아요. 세 명이라면서요? 이 그 책의 딜한 이 사람이. 크기가 네. 기자들끼리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아니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그 위에 자, 그런데 세 명이었대. 조선일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명태균이 처음 줄 때 부탁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피의 사실 쓴 거야. 그러니까 고소장을. 그래서 주진우가 이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USB를 이 기자가 용산에 전달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다. 예. 라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오히려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거지 조선일보가. 예. 그럼 주 기자는 네. 조선일보 기자한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은 지금 전혀 여기 나타나 있지 이거는 않아요. 몰라요, 지금 별건이야. 조건이. 추정이죠. 별건이고. 그들의 추정. 별건이고 이제 추정컨대 사람들은 이제 이 사안이 한 그 민환 기자의 특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국에 대단히 중요한 지금 그 파문을 끼치고 있으니까 누가 이걸 제공했느냐 자료를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됐거든요. 그 말씀으로 보면 조금 전에 방송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단독인 게 맞네 그러면. 맞아요. 단독이에요. 근데 자, 이제 그럼 이것은 이거 이제 말하면 안 확인을 된다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그냥 하세요. 저기서 단독으로. 아니 단독으로 하는 이제 이것이 명태균 쪽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상의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어디로부터 되고 왔다는 것을 명태균 쪽에서 들었는데 직접 못 듣고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으면 근데 그건 더블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검찰발로 나왔을 것이다. 또는 조선일보 쪽에서 나왔을 것이다. 또는 명태균 쪽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짱구는 온말려님, 못말려가 아니라 온말려님이네. 이장님 용기를 내세요. 이장님 용기를 만 내세요. 가지고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분이 용기를 아니 낼 수가 용기를 없다. 내고 있고요. 뭐 네. 고소 고발이 두려운 건 아니고 이제 진실을 향한 팩트를 우리의 전해야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네. 진짜로 해결을 해볼 거였으면 김건희 씨를 고소했으면 딱 맞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조선일보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네. 주진우 기자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 조선일보 내가 목숨 걸고 뭐 폐간시킨다 이래 그 발언이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엄 이후이자 대통령 탄핵 이후이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통령 체포 등 굉장히 엄청난 사변 속에서 김 여사가 조선일보에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했고요. 명태균과 윤석열, 명태균과 김건희 녹취는 오래전에 확보했지만 조선일보 관련 발언 때문에 공개 시점이 늦어졌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죠. 이거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녹취가 있고 이 문자가 있는데 그걸 왜 보도를 안 하셨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도할 때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알려달라고 여러 번 의사일보한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안 쓰셨을까? 그 모든 언론사가 모든 기자들이 원하는 그 기사를 왜 쓰지 않았을까? 계속 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의 판단이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 좀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한테 화가 났을까요? 왜 대통령실은 조선일보에 격분했을까요?
그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조선일보에서 직접 자료가고 그런 거 없어요. 총선 개입. 네, 조선일보에서 직접 자료가고 그런 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들이 믿기 어려운 발언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주진희 기자도 제가 어제 사실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거는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실제 우리는 위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김건희 부부에게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노 변호사님께서 그 네. 시점이 정확하진 않지만 조선일보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왔다라는 말씀에 덧붙이면 작년 12월 19일 개엄 후 2주도 훨씬 지나서죠.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이 하나 네. 뜹니다. 예, 문제의 근원은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 국정 개입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일 것이라는 칼럼이 뜨고 그 이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12월 19일 이후 네, 생각합니다. 네. 12월 19일 이후 그 양상훈 칼럼이 의미심장한 칼럼이었다. 맞습니다. 그게 개엄 이후면 딱 조선일보 발언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양상훈 칼럼이 나오고 나서 긁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론의 영역이지만 저 통화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 얘기는 통화인지 대화인지는 안 말했고요. 그러니까 통화든 대화든 요 발언을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왔는데 우리가 추정을 하면 누구냐고. 조선일보 폐간 그 발언을. 그게 조선일보 관계자라는 소리가 있고 거기 일단 남 변호사가 저 테이프에 대해서 코멘트한 거 보면 조선일보 관계자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어느 정도 남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고. 계엄까지 탄핵까지 결정되고 난 시점에 김건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 그러면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뭐 저가 되든 노변이 되든 우리 강변이 되든 될 거 아니에요. 이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서를 포착할 때는 누구하고 통화를 했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진우 씨한테, 주진우 기자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말은 누구랑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진우 당신하고 했냐. 왜냐면 그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네, 사실 그 말도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고요. 또 아까 남성관 변호사는 저 발언은 조선일보 관계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하고 딜했던 그 사람 말고 다른 관계자한테 한 얘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라디오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조선일보 쪽으로 이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통화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대화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 두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어디서 입수했느냐 이런 거 사실은 좀 궁금했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냐 또 이런 답을 근데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게요. 저게 협상의 과정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럼 협상의 과정에서 너 가만히 안 두고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내가 다른 카드 가지고 있는데 너 나하고 대화할래 말래 그 진짜 죽인다와 실제로 딜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메신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선일보 속의 메신저이든 제3, 왜냐하면 저 정도 대화는요 절대로 제3자하고 할 수 없어요. 서로 아주 잘 아는 사람끼리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 저건 만약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누구와 대화를 김건희가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조선일보 관계자가 김건희를 잘 모르는데 저 대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조선일보 얘기를 할 수 있는 내부자여야만 해요. 조선일보 출신의 뭐 이를테면 대관하는 분들, 그 대변인실에 있었던 뭐 강모든가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딱 맞지 상대로. 왜냐하면 저는 주진우 씨 가능성도 있다고 봤어요. 언론사에서 뭐 정부나 국회로 입문하면 사실 족벌 매체에서는 관리합니다. 조선일보 출신 하겠죠. 뭐 공직자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다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선일보 출신으로 여기서 뭐 일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시 그게 조선일보로 보고됐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합디다라고 녹음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한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게 아마 그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좀 언급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매우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 두 번째 이걸 녹음을 한다? 대통령의 영부인이에요. 근데 둘이서 대화하는데 이걸 녹음을 한다? 전화통화는 녹음하기 쉽지. 근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는데 저렇게 생생하게 들렸다? 이건 또 뭐냐? 제가 뭐 이제 좀 다선 중진 이런 의원들 만날 때 절대로 녹음을 동의하지 않으면 녹음을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를 해야 되니까 녹음을 하고 다시 듣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왜 또 녹음을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표님이. 예. 지금 김건희가 관저에 있지 않고 자기 살려고 전국 주도하려고 뭐 상황 관리하려고 예. 사람들 만난다면서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만난 원오브 됨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아니, 내가 보기엔 지금 정기현 대표가 하는 말은 그 말보다도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이건 일부러 노출하려고 저런 네, 말을 맞습니다. 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있었는데 배신을 땡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 기자한테 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 녹음 내용이 주 기자의 취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이게 특정한 정보가 누구에게 흘러갔을 때는 반드시 그 흘러간 정보의 길을 따라서 뭔가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 때문에 김건희 씨가 우여곡절을 겪은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대화 중에 녹음을 하는 건 저는 일부러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가 아니라 그런다면 통화는 진짜 자기들 모르게 녹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네. 저게 통화는 아닌 것 같고 대화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함부로 녹음해가지고 저걸 저렇게 주진우 기자에게 넘겨서 주진우 기자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특히 김건희 씨는 그동안에 여러 번 통화 녹음 때문에 네. 많이 당했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조선일보 폐간이라고 하는 거에 목숨 걸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워딩인데 그런 말이 저렇게 나가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저걸 방치했을까? 이런 의심도 조금 들고 그러긴 하네요. 일단 그러니까. 누군가와 만나서 저 얘기를 녹음 안 됐다 하더라도 저런 말을 조선일보 할수 있다. 관계자 앞에서 저 얘기를 했다는 거는 조선일보한테 가서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미 말 뱉은 거 녹음을 사실상 지금 명태균도 사실 녹음 때문에 터진 거잖아요. 7시간 말고도. 근데 충분히 알고도 질렀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저걸 그렇죠. 말을 함으로써 자 검찰 수사 당장하라라고 하는 여론이 끓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건드리면 다 죽는다. 뼈 추린 놈 한 놈도 없을 거다. 이제 이런 것. 명태균이 폭로하기 전에 김건희 쪽에서 뭔가 답을 주지 않아서 결국 이런 걸 내놓고 이제 저 녹음 내용을 김건희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김건희 어떻게 만약에 너 이렇게 하면은 죽을 수 있어 라는 압박감을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 그래서 계엄이 성공했으면 1호로 자기는 처형됐을 것이다. 이 말과 저 메시지가 김건희 말로 나오는 것은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녹음을 했는데 틀은 것이냐 아니면 의도된 기획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건재함을 감시하는 것. 그리고 지금 바깥에 출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어찌됐건 김건희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왜냐하면 그러네.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통화를 했든지 이런 과감한 대화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윤석열을 못 믿고 내가 그 측근들과 그리고 뭐 소위 권력자들하고 내용을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추적이 그러네요. 가능하다. 네. 심리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자, 중요한 거 좀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를 또 추가 공개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 했는데 그거 한번 죽어야 사모 전화해보면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와 나는 총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 우리 저 명 선생님이 좀 뭐 한마디 했는가 보다.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 행복입니다. 네. 그래가 사모가 내고 뭘 했잖아. 아유, 윤희영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윤한웅이 뭐라 하려고 했더니 윤한웅이가 제일 많이 알았는데 욕심이 없대. 성공하셨네. 네? 성공하셨네.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웅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뒀으니까 청와대 데리고 가라고 그랬죠. 예.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웅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 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도 하고 2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박한수 보고 내가 박한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한 3-4시간 놀다 왔거든. 이제
네, 지금 저 대화는 뭐 옛날부터 사실 많이 나온 얘기긴 네. 한데 지금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얘기한 것을 그 지인이 아마 녹음해서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경남지사 선거 개입에 저렇게 관여했고 특히 이 박한수 지사는 윤한홍 의원 뭐 여러 번 얘기 나오지만은 참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연락해가지고 아니라고 초창기 하시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자, 중요한 거 김 여사가 명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한홍 의원이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욕심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와 이런 달콤한 말을 딸랑딸랑.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자, 정계환 대표님 지금 저 녹취 나가는 동안에 계속 딴 얘기 하셨는데요. 무슨 얘기 하신 겁니까? 아니 그 이야기도 해주면 윤한홍 의원이 자 네.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할 때는 나는 절대로 도지사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했죠. 그리고 윤석열과 명태균이 통화하는 내용에 윤한홍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윤한홍한테 전화해 보니까 별 얘기 안 없다던데 그 왜 이거 지금 이러던지 아닙니다. 그 뒤에서 다 장난칩니다. 제가 명태균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도 윤한홍의 정치력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 하면 기획력이 하도 뛰어나서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윤한홍이 내 앞에서 엎조리고 이러니까 내 말 듣겠지라고 하지만 계산이 완전 다르게 있었죠. 그래서 박한수를 띄우니까 윤한홍 완전 열받아서 아 이거 대세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 열받았죠.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그 뒤에 이제 싸움이 진짜 일어났지 않습니까? 2024년도 공천이죠. 김종량 의원이 되는 그 과정에서 윤한홍 보십시오. 대통령이 전화해도 아예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해놓고는 당에서 상당 부분 공간위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했던데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냐. 이것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했다고 하면 또 들었던 사람도 이제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김건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드러났고 여전히 이제 김건희가 힘이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왜 김건희는 지금 이 장면에서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저것이 들통이 나도록 하느냐. 왜 주진우를 선택했느냐. 왜 선택했느냐는 것은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주진우한테 직접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가 줬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줬다고 하면 왜 주진우 기자였느냐의 맞습니다. 질문은 던져야 한다고요. 최소한. 그리고 조선일보를 죽이는 건데 뉴스공장 주진우 기자 시사인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그 경로는 또 어떤 뒷배경이 있느냐는 것도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저는 기자로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요? 그래서 답변을 해보세요. 질문을 던졌고 추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일보를 죽이는데 뉴스공장이나 주 기자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뉴스공장은 동접도 엄청나게 많고 이러니까 바로 확산되잖아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취재해서 김건희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여기에 자 이것도 어떤 의미 취재를 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물론 이제 선의로 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외부 활동을 왜 하겠느냐? 외부 활동하면 들키는데 많이 만나면 녹음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왔느냐? 물론 일반적으로는 불안하고 지금 궁지에 몰렸으니까 살 길을 찾아보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드러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김건희가 두려울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 지금 인신이 구속되어 있진 않지만 윤석열과 같이 계엄을 함께 모의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이걸 도박이 됐든 초강수를 두고 해결을 해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단계는 그건 좀 넘어서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왜냐하면 조태경에 대한 뭐 문자 주고받은 거, 김용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상환 누굽니까? 노상원 먼저 이런 사람들과 내용을 보면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김건희는 건재하다. 오늘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가 정말로 힘을 가지고 아직은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김상욱 의원 한 명만 나왔는데요. 대신에 불참자가 다수 나왔다는 게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김건희 씨
이 발언 조선일보 폐간 관련된 발언 역시 명태균 특검하고 사실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힘을 좀 계속해서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불참자가 다수 나온 것에 대해서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전원기 의원님? 아직까지 희망을 갖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똘똘 뭉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당장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고 뭐 홍준표 시장, 뭐 오세훈 시장 이렇게 거물들만 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공천 전반을 들여다보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 괴멸법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반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몇 명 물어봐요. 아니 그 국민의힘에 비명계 있지 않냐. 비명태균계.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태균계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근데 이거 팩트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물어보면 이거는 국민의힘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지금 스크럼을 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미정 대변인 오늘 네. 또 저희 스펙스에서 얘기하실 거 있다고요? 예. 그 이정석 검사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제 와서. 그래서 지금 제 체감으로는 2022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정섭 검사에게 기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공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사실은 어제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건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가지만 그분들의 의견이다라고 그 밑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사건은 배당이 반이라는 얘기를 압도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지검장이 어떤 검사한테 사건을 맡기느냐부터 사건의 마무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네. 김승호 부장이 이 사건을 맡고 있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그래서 지금 이 검사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검사는 지금 탄핵 소추되어 있지 않습니까? 8대 0으로 기각이 되었죠. 기각이 되었고 지난번에. 근데 그 기각의 원인이 제 생각에는 헌재에서 분명히 그 조사한 내용들을 싹 다 검찰에서 넘기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판결할 것이 없다 해서 기각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왜 안 줬어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였어요. 이유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사건을 맡아서 실제로 해본 검사 그리고 그 검사들과 맞대응을 했던 변호사들의 의견은 뭐냐면 배당을 해주는 지검장이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뭐 제일 요즘 흉악한 놈 없나? 라고 물어서 이 사건을 흉악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사건을 흉악한 사람한테 맡기고 혹은 요즘 조금 이렇게 게으르거나 느린 애 없니? 라고 느리네? 물어봐서 느리네. 게으르고 느리네. 원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지원을 위해서는 그 검사한테 이 사건을 맡기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잘 봐라. 지금 형사 1부다. 형사 1부는 형사 1부를 거쳐갔던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승진을 하는지 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든 총장이든 내가 좀 신경 쓰고 좀 민감한 사건은 지척에다가 두고 지연시키려고 아니면 빠르게 속도를 내려고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곳에 놔두면. 예를 들면 명태균 사건 같은 경우는 창원으로 보낸 이유는 이 꼴도 보기 싫은 사건. 내 손 안 타게 하고 싶은 사건을 글로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 일부에 맡긴다는 건 수사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뭐 빠르게 느리게. 조절하는 거지. 원하는 대로. 예, 맞습니다. 그건 봐서. 그리고 지금 아까 한동훈 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심우정 총장의 심리적 압박이 큰데 그 총장의 어떤 결단이 있을지 이 사건의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수사도 지금 이것도 준비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이든 뭐든야 빨리 진행해. 얼른 빨리 결과 내라고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3년. 저희 지금 조국혁신당의 위원장으로 있는 이규원 전 검사 같은 경우는 또 3년. 그러니까 이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에 대한 무시와 함께. 시간을 엄청 끌었어요. 1년 9개월을
맞습니다. 끌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됐던 거고 사실 검사 탄핵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도 그 기각건이 나왔지만 역사에는 한 획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기각난 사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재판에서 당연히 네. 뭐 정보 제공 안 하면은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회법 131조에 있는 그 법사위로 조사를 회부시킬 수 있게끔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한 내용들을 보강하면서 이제는 뭐 정상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저는 아까 이제 하동 말에 연결해서 하면 사실 검찰들이 윤석열 씨는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갈아탔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특히 그 사람이 한동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되게 지금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조선일보 폐간 얘기도 나오면서 뭐 딜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검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보고 수사를 더 하겠다. 이런 신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이정석 검사 사건도 제가 보면은 앞으로 더 열심히 제대로 빨리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속도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해요. 이제 봐서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윤석열의 파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윤석열 탄핵 결정이 나오면 그거 보고 한다? 그러니까 형식 요건만 갖춰놓겠죠. 언제라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탄핵 시점 결정되자마자 바로 부르겠다라는 게 지금 다수설입니다. 자, 윤석열 탄핵 인용되면 그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 또는 부를 사람은 김건희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아놓았던 걸 쭉 정리정돈해 들어가겠죠. 김건희를 소환한다는 것은 맹태균 게이트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대선 쪽으로 한 축은 가고 이 축은 김건희 수사를 통해서 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군불대기 작전이고 마지막까지 뭘 합니까? 군불대기 한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제지하고 막거나 또는 더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폭탄을 다발성 폭탄을 막 동시에 다 던져 버릴 각오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기환 대표가 슬쩍 말하긴 했는데 김건희 씨가 사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특히 검사들에 대한 정보. 캐비넷 그 자체일 수 그럴 있어요. 수 있죠. 그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정보가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김건희라면은 이 판사 판이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D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뭘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기억이 난 게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하고 한 걸 다 녹음해 놓은 거예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죽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논조를 어떻게 가져가지? 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기소됐어요. 이제 취임 이후에 한참 뒤에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사가 너무 겁을 먹고 용산을 보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약간 뭐 한 잔 먹고도 전화하고 뭐 필요할 때 전화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걸 다 녹음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시점에 그런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김건희도 그들의 요구가 뭔지를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저 죽인다라고 했을 때 조선일보는 이 정권에 요구한 거 없어요. MBC로 원래 가야 될 광고가 다 TV조선으로 갔다는 이야기 엄청 나왔잖아요. 그건 국회에서 직접 상임위에서 그 이야기가 다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저 말대로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를 죽이는데 목숨 걸어서 실제 한 행위가 있느냐. 그 행위가 있으면은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저 녹음이 된 게 12월 말 정도라고 우리는 보는데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저 그 콘크리트 구구들 사이에는 저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 구구들이 분열되기 시작한 게? 아니. 그러면 조선 절도 운동을 했어요. 배승희 번호에서 나와가지고 막 조선일보. 네, 그 사람들이 했었어요. 누구냐면 다 용산에서 관리하던 스피커들 아니야. 고성국이나 배승희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일제히 조선일보 절도 운동하고 심지어 지금 그들 구구 사이에서 조선일보를 절독하는 운동체도 마련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용산에서 가장 이 전국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콘크리트 그 내란 좀비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엔티 조선을 심고 있고 그 결과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부수 확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구독자 주는 게 정말 지옥이거든요. 그 대단히 심각한 그렇죠. 경영상의 압박이에요. 그게 오고 있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나의 행복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 못 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녹음 흘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 이거 되게 통찰력이 있는 말인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능성 네.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야 나는 아직 머리가 좀 나쁘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걸 들어보면 야 이런 거 기획하는 사람은 대단하구나. 우리는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보겠는데 최소한 그림을 5개, 6개를 맞춰놓고 쫙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스팔트 보수 좀비 극우들이 했던 시점과 이 발언을 했던 것과 그리고 땡땡땡 의원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것과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과 바깥으로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다 엮어보면 이 스토리가 정말로 하나의 라인으로 되어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거기다 덧붙여 볼게요. 제가 김건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땐 별로 음모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 그게 얼마나 김건희한테 협박으로 느껴졌을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11월 27일이야. 시점은. 11월 27일. 개헌 바로 직전이죠. 네. 아마 이 시점이 가장 김건희로서는 명태균과의 딜에 있어서의 마지막 갈등 양상이 아마 최고조에 있었을 것 같아.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창원 수사팀 이지영 차장검사 부산 2차장 그 선수가 지금 팀장이에요. 대표적인 친한 검사. 그 다음에 지금 저 특수본의 그 박 검사도 저 친한으로 분류가 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11월 2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이 느닷없이 국임당을 압수수색합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네. 그랬죠? 근데 그때 얘들이 뭐 왜 하나? 그때 사실 우리는 잘 판단이 안 섰어. 근데 보니까 짜고 치는 압수였어요. 살짝 갖다 나오고. 당연히 국회 본관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당사로 갔어? 그래서 얘네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당사에? 그러더니 우르르 몰려갔는데 기자들한테 따라오니까 아유 저희 뭐 천천히 할 거니 1시 이후에나 오세요. 그러고 뭐 밥 먹고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린 비판했는데 할 걸 한 거야. 뭘 했냐?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여의도 연구소 그리고 당내 공천과 관련된 서류를 그때 다 가져간 거야. 그때 한동훈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날 한동훈이 김영선을 갑자기 쳐내야 된다. 기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를 극복해야 될 구태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러면은 명태균 수사하라고 자기 빗장문을 열어준 거잖아. 김건희 입장에서 한동훈 검찰 조선일보 죽여야겠다. 아마 그런 인식이 강화됐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대단한데 이제 저것이 본인이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들 기분 좋게 광고하시죠. 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립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십시오. 상담하실 때 저희 스펙스 또는 역전의 용사들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드리고요.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에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새 이벤트로 혜택 더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이죠.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1-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원래 광고하고 나면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한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김건희가 활개를 치고 있다. 김건희 씨는 관저에 용산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다.
돌아다니면서 한남동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외부에서 뭐 돌아다니는 표현은 좀 거칠고요. 그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만나서 왜 만나고 있다? 만나고 있다. 본인이 주도하고 있다. 탄핵 네. 전국을 주도하고 있고 대책도 세우고 있다. 탄핵 이후에 전국 구상 그리고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김건희의 조선일보 폐간 녹음은 의도성이 다분하다. 이게 있다. 핵심인 거죠. 예. 거기서 말하는 의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을 향한 공격과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방어 이런 것들이겠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랑 너랑 같이 죽자 하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그 녹취라고 할게요. 그 대화 내용에서 보면 뒤로 기업들이랑 다 거래하고 얼마나 나쁜 놈들인 줄 알아 언론사가? 라는 말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언론사, 나, 검찰. 불과 3,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윤석열 탄핵 마지막 최후 변론이 뭐냐 했잖아요. 김건희가 있었지만 윤석열이 다 묻혀 있었어요. 네. 딱 드러나자마자 김건희가 완전히 중심에 올라서서 명태균 위에 지금 놀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정말 기획 없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조선일보 폐간이다. 이것을 터뜨렸다. 주기자가 이건 뭐야? 라고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지만 하나만 추정상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윤석열 검찰에서 자르면 안 됐던 검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을 이 내부에서는 피카소라고 부르는 분이었어요. 너무 그림을 잘 그리고 조각을 잘 맞추는 분이어서.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사람을 잘랐을 때 다들 정말 이제 진짜 뭐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나 어디에 그 이름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사람이 한 그 그림이 뭔데요? 우리들이 알만한 게 있겠죠? 이거 바로 얘기하면 뭐 간첩 사건 조작이라든지 그 관련된 그림을 그렸던 그 당시에 직접 실행했던 검사는 아니었어도 위에서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준 사람.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에도 없고. 어디 있어요? 예. 나중에 따로 전화로 말씀을 드려요. 잘랐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랐다고? 네. 자, 그래서 저도 내피셜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왜 조선일보였을까? 누구 보라고 조선일보를 공격했을까?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사람,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정당,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세력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거 아니에요. 그럼 진보 세력에게 메시지를 그렇죠.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계산이 돼 있을 수 있다는. 무슨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종류의 메시지? 김건희가 나서서 조선일보 폐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호응하는 세력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저만의 공감이야 그건. 공감한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야 이것도 노리고 조선일보 공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중동 다 공격하면 싸잡아서 공격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공격할 때는 한 놈만 패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고. 보수 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진보의 오야붕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니네 걱정하지 마. 나 니네 편이야 이거예요 지금. 무섭네. 이제 그 말씀까지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주기에 그래서 오늘도 조선일보 공격한다니까 언론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 언론 운동에 참여시켜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점은 응원한다. 예. 네, 전웅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정리하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에는 모든 사건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저희 어제 그 서초갑 민주당 당협위원장이죠. 김한나 변호사가 명태균 씨 접견을 가서 4시간 동안 무려 4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또 스펙스의 정계환 대표가 특별 인터뷰를 우리 방송 끝나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 나누는지 궁금하시면 어디 가지 마시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정계환 대표가 또 말 빙빙 돌린다고 욕하지 마시고 네. 한번 댓글로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물어보세요. 궁금한 걸. 정계환 이거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지금 역대용사들 마치고요. 2부 김한나 변호사 인터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노영 변호사를 이어서 제가 2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김한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명태균 대표를 창원 교도소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접견을 했는데 사실 4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4시간 반이 넘었습니까? 네네. 제가 어제 밤늦게 전화해서 꼭 방송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워낙에 지금 뭐 이슈의 중심이 명태균 대표의 발언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자 궁금한 내용이 매우 많았고요. 그래서 김한나 변호사 오셨는데 무려 지금 2만 분이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 오늘 여러분 명태균 관련된 내용 처음 듣는 소식 있을 텐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하면서 김한나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대표를 접견한 게 어제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어저께까지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였고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뭐 일반인 가면 안 되니까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만납니까? 아, 변호사 접견으로 만난 건 맞는데요. 네. 제가 이제 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이제 대변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공익제보의 의향을 내비쳐서 그럼 과연 어떤 공익제보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보호해야 할지 지정해야 할지 등등을 이제 판단할 수 있어서 위원회에 또 그 전에 사전 조사 차원에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할지 궁금해서 참 이렇게 접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공익제보는 하려고 하던가요? 네, 어느 정도 제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익제보를 하려면 공익제보자 신청을 해야 하고 네, 맞습니다. 또 공익제보의 형식은 그러면 국회 나와서 하는 게 있고 네. 또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형식은 사실 어떠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변호사는 그냥 대리인이고요. 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공익제보자 신고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원래 권익보호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를 이제 지정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증거를 갖고 허위 신고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이제 법이 정한 이제 정한 요건에 맞는 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신고 시에 이제 공익제보자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과연 이 공익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신설을 했고 이게 전현희 최고님이 이제 네. 이끄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것을 이렇게 지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전에 이제 내용을 확인하러 제가 갔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네. 찾아갔는데 뭐 네. 처음은 그래서 이제 만났다고 하고 네, 네. 두 번째 또 만났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명태균 대표가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보자고 우리 김한나 예, 변호사 거의 한 제안을 번 더 했습니까? 보자는 게 메시지를 좀 받았고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갔을 때 저는 되게 저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마음도 열어야 되고 라포 형성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한 3시간 그냥 쭉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줬어요. 네. 그랬더니 좀 마음에 드셨는지 예. 네, 제가 다른 경로로 좀 들은 게 있는데 되게 좀 편안하고 얘기를 좀 잘 들어줘서 그런지 한 번 더 보고 싶다. 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어제 4시간 반 정도 봤으면 네. 명 대표하고 제가 3시간 반 정도 통화를 했던 경험이 네. 있어서 네.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조금 한 3시간 아니, 정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네, 솔직하게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긴 했어요. 예. 왜냐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잖아요.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 컨설팅 받는데 막 수강료 내고 받거든요. 예, 예. 그런 거 생각했을 때도 되게 의미 있는 컨설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과 이제 정치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좀 전반적으로 얘기도 듣고 과연 이 명태균 씨는 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좀 전반적인 얘기를 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 줄로 요약해서 네. 어저께 명태균을 4시간 반 동안 만나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한 줄로? 한 줄로 요약하면. 명태균 씨는 좀 억울해하는데 한 줄로 말하면 네. 자기는 누가 와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컨설팅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 불법을 저지른 건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왜 나는 감옥에 있고 그들은 나를 손절하고 모르는 척하느냐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네. 그것이 그들을 향한 공격 그리고 앞으로 정치 못하게 해줄 거야 라는 쪽으로 보복하겠다. 네. 아니면 응당한 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어느 쪽이었습니까? 그때 그 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 황금이 네. 50살에 난 황금이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아기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는 않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 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정치 사기꾼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잡범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네. 여태까지 보수 정치를 지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보수 정치를 이렇게 참아줬는데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고 있고 막 떨면서 막 네. 격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민주당이 공익제보자가 되어서라도 이 적폐청산, 부패청산에 앞장서는 제보자가 될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이죠. 윤석열, 김건희가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명백하게 2022년도의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은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했다. 윤상현 이름도 나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의 출원이 혹시 당신 아니냐?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냐면 제가 어저께 봤고 그저께 이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 전날이랑 이틀에 걸쳐서 나왔는데 이 육성이 나온 걸 아느냐? 하루 뒤에 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명 선생, 그러니까 명태균 씨, 명박사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게 나간 것이냐, 바로 직전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개입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렇지만 자기가 청탁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고 네,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내용이 좀 다른 게 어제는 검찰발로 나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추론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뭐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주진우 기자는 또 뭐 다른 데서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이 있었는데 또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명태균 쪽에서 명확하게 나왔다. 저는 명태균 씨의 부인인 이성은 씨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이제 하던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었다 주지 않았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은 결국 본인이 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의심은 뭐 충분히 이제 이해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결국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공천 개입한 게 확실하다. 네, 그러니까 뭐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어느 정도 공천 개입이 있다라는 것이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일반인이고 내가 부탁을 하던 조언을 주던 컨설팅을 하던 그거에 대해서 뭐 개입을 한 것은 그 정치인들의 잘못 아니냐 이게 취지인 거죠. 김건희 얘기 좀 많이 하던가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왜 미안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인연왕후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그 이번이 말고 그 전에는 김건희 씨가 인연왕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마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설명하던가요? 근데 이게 명태균 씨의 특징은 굉장히 은유법을 써요. 네. 근데 저는 딱 인연왕후 하니까 딱 알아듣겠던데요. 왜냐하면 인연왕후가 굉장히 비련의 여인이었죠. 황후였지만 결국은 패서인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패서인이 된 이후에 굉장히 동정심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이 뒤에 큰 세력이 있었죠. 원래 남인, 그 장희빈의 남인보다 더 큰 세력이 인연왕후의 서인 세력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연왕후는 그 동정심과 서인들의 이 힘을 다시 얻어서 물론 황국 정치였긴 했지만 숙종 때 다시 재집권 아니면 다시 왕후가 됐거든요. 이런 과정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김건희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심을 좀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정국이 잘못하면 저는 이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바람이 김건희를 불쌍하게 만들고 인연왕후처럼 뭔가 다시 힘을 갖게끔 할 수도 있으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하고는 상당히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그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처형 대상 1호가 명태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녹취가 폭로되는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어제 그 녹취가 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저께 녹취죠. 윤석열 대통령과 어찌되었건 김건희가 한 그 육성 녹취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나갔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는 명태균 씨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명태균 씨 황금폰 또는 그 USB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있잖아요. 이제 구속되기 전 김건희랑 연락이 됐었다. 그리고 구속되기 전 김건희에게 이 내용들이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 모르고 지금 이제 듣고 바로 질문을 드리는데 구속 전에 김건희와 연락을 취했다? 그렇죠. 그러면 연락을 직접 취했다, 간접적으로 취했다 이 부분은 구분을 하지 않고요. 네. 그럼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협상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네. 받아들였고 그럼 그 과정에서 이게 왜 협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지금 이제 폭로된 거 김건희가 노발대발하면서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다 나오는 걸로 보면 뭔가 이제 한동훈을 의심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김건희는 또는 이제 명태균이 딜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다 김건희한테 알려줬다 말이에요. 네. 알려줬는데 딜은 왜 깨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협상을 했다라고 하면 구속되기 전에 왜 딜이 깨졌는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딜이 깨진 거를 떠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알려졌는데 자기가 구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엄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것을 지금 솔직히 윤석열은 자기가 뭐 계몽개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성공시키기 위한 개헌이 아니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뒷받침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속 전에 김건희 쪽과 용산과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딜을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 그리고 본인은 구속되었다. 그 뒤부터 이제 자 황금폰이든 뭐든 이제 포렌식이 시작되고 일부 내용들이 다 흘러나왔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안 됐기 때문에 지가 폭로를 한 거 아니에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김건희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왜 가지죠? 김건희를 공격하고 본인이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 하는데. 근데 이제 명태균 씨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들 그리고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의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를 미륵불로 말을 한 뭐 한박사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그래도 인정했던 그 김종인 뭐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하고 그러면 김건희 씨 역시 자기를 인정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에 가장 최고로 기여한 자가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가. 그랬더니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과 명태균 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자기의 자존감을 높였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김건희 씨한테 뭐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폭로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내란 정국과 지금 어찌되건 빠른 시기에 이제 윤건희 정부가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좀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미륵불 한박사 관련해서는 한박사는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문자가 있다라고 했으니 그 부분 제가 조금 이제 교정을 좀 해드리고요. 결국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두 번 이제 민주당의 그 이제 아까 그 뭡니까 이제 공익제보센터의 대변인으로서 만났을 때는 공익제보자로 끌어낼 수는 있겠다는 판단은 듭니까? 저는 이제 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것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렵고 약간 이제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 말씀으로. 그거는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자 민태균은 국회 출석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박bun계 의원한테도 뭐 그런 의사를 밝혔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변하지 않고 있던가요? 변하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건강이 되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서울까지 올라올 힘은 없다. 내려와 달라라고 얘기했고 내려와서 판을 깔아주면 언제든지 모든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명태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좀 하던가요? 4시간 반 정도였으면 이제 디테일하게 본인의 세부 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밝혔던 부분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근데 오늘 남상곤 변호사님이 이제 그 남상곤 변호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 페북에 올라온 것 같긴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강철원 서울 부시장이셨죠. 그 뭐 어쨌건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이죠. 네.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포렌식으로 내용이 다 밝혀졌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딱 워딩이 뭐였냐면 제가 너무 많이 적어와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제 기다렸다는 것이 하여튼 나왔다. 뭐 이렇게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 이제 포렌식 다 나왔는데 너 어떻게든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놨던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고소를 추가적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것들 하나씩 밝히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총을 쏠 때 비유를 하니까 총을 쏠 때 조준을 앞을 보고 이렇게 하면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을 감고 왔다 갔다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맞기가 되게 어렵지 않냐. 근데 자기는 백발백중을 할 수 있대요. 연습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어떻게 하면 백발백중 할 것 같아요? 한쪽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나? 네, 아니요. 그냥 총을 쏠 때. 그러면 양쪽이 딱 중간에 이렇게 놓고 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자기는 쏘고 나서 관역을 그린다. 그 비슷한 이야기는 이제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세요? 만들어진 산 앞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면 바람이 산을 피해가야 하는데 본인은 아예 산을 만들어서 바람 갈 길을 미리 정해놓고 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저한테도 하던데 안전뱅이 장님무사 안전뱅이 주술사 이런 용어, 비유, 은유 이제 이런 게 아주 출중하다는 거 많이 느끼셨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공격을 계속할 이제 모양새이고.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한 공격이 지금 그때 뭐 4번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자주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충분하게 진술도 했고 증거가 제출되고 확인됐을 것이다. 이제 검찰의 기소 의지 여부가 수사와 기소 의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얘기했던 또 전에 얘기했던 거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시골에서 잔칫날 돼지를 잡듯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를 이제 고소하고 자기를 이제 정치 사기꾼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대선 후보가 된 그 시점 맞춰서 이제 추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한나 변호사께서 민태균 씨를 만나고 왔길래 제가 이제 강혜경 국장 공익제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민태균 대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물었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명태균 씨 공익제보자로 나서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왜곡되지 않게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해서 공익제보자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포함 그 측근들 뭐 변호사라든지 그 지금 배우자 이승은 씨 포함해서 저를 계속 이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 부분 법적 책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나오세요. 명태균 씨도 나오시고 이승은 씨도 나오시고 뒤에서 저 공격하지 마시고 공개 토론해서 시시비비 정확하게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자,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익제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시시비비 가리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강혜경 국장이나 공익제보자 김태일 소장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네, 맞습니다. 노영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다. 어떤 내용의 불만입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니까 그 설명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번에 이제 구속됐을 때 그 사유 중에 근거 이런 거에 이제 스픽스의 이 거짓 뉴스가 근거가 된 부분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표님과 이제 스픽스를 한번 고소를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준비하는지 뭐 실제 뭐 하고 또 72비를 다투든지 이거는 뭐 명태균 씨가 판단할 일이고 자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또 한 번 더 와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 성향의 네. 변호사들을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겠다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요청도 명태균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일단은 심심할 것 같고. 심심해서. 일단은 굉장히 예. 심심하다. 예. 물론 이제 큰 판에서 움직이겠지만. 본인도 심심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냥 이거 그냥 제 얘기인데 독방이 있대요. 독방에 있다. 그리고 그 독방을 가려면 화장실까지 하면 9개의 문. 예. 화장실 전까지는 8개의 문인 것 같아요. 예. 그 문을 층층층층이 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TV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육성이 공개된 것도 하루 늦게 들었대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정보도 차단되어 있고 이게 말이 또 많으신 분인데 네. 정보도 차단되어 있고 거기 혼자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저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물에 빠져 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밝혀지고 구속이 된 이후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정지됐고 검찰도 자기랑 회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상권 변호사님한테도 이제 변론을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포렌식을 해서도 이 증거도 이번에 처음 이제 수사에 들어갔던 거 증거 외에는 폐기하자라는 식의 이제 합의를 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내가 나한테 손을 잡아줘.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누구냐. 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민정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에게 내가 나의 이 지금 물에 빠져 있는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신의를 다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소속되어 있는 네. 지역위원장이 네. 아니라 법률가, 변호사로서 네. 명태균 같은 유형의 인물이 직접 나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달라라고 네. 하면 네. 흔쾌히 동의가 됩니까? 아니면은 원래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겁니까? 저는 조금 더 라포 형성을 해볼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예. 좀 억울한 면도 있다. 왜냐면 이게 큰 정치적인 흐름 속에 껴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한 죄와 이 전체 이 국정농단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게 국정농단이지 명태균 씨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국정농단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칼을 쥐어준 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장님무사다. 네. 장님무사라는 의미는 칼이 들고 힘이 있는데 문제는 눈으로 못 보니까 주변 사람을 다 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고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네. 오히려 그 장님무사한테 조언을 해주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니 그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도. 네. 더 들어보시고 판단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많이 듣고 지금은 좀 더 불가원 불가근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지만 이것은 인간적 차원에서 돕는 것이지 네네. 공익적으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요즘 들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네. 명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진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는 걸로 네.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공익제보자라는 것이 네.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 그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 얘기를 했을 때 직접 아마 만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잘했다, 뭐 범죄자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공익제보는 범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더 큰 그 비리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진실을 밝힌다면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어느 정도 감형을 허락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죠. 네. 역시 이제 훌륭한 변호사가 명태균으로부터 진실을 끌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나 변호사 정말로 바쁘신 중에 우리한테 나와주셔서 고맙고 또 4시간 반 동안 명태균 얘기 듣는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명태균과 나눴던 이야기를 미공개한 이제 녹음 같은 게 있어서 들어보면 네. 자, 일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착오하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을 네. 수정하고 교정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네. 이것은 본인의 뇌리에서 딱 바뀐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강희경 그리고 공익제보자 김태일 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의 지점은 있지만 그 오해는 팩트로 풀 수 있는데 네. 팩트로 풀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19,000명, 2만 명 가까이 지금 방송을 네. 보고 계신데
김한나 변호사의 영향력도 상당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닙니다. 우리 스픽스의 힘이겠죠. 자주 나와서 네. 이런 이야기 좀 나눌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역경의 용사들 2부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지우님, 이현미님, 그리고 아이마미님, 문3189님, 인숙님, 메두사님, 안윤성 선생님, 그리고 바다는님, 공손선생, 샛별하나, 연님, 이태행님, 그리고 덩어리님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댓글 주셔서 저희들 오늘 좋은 방송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역전의 용사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요 같이 용사들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 함께 국내외에서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즐거운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용사들!